이봉규 TV 감사하는 마음으로요 초특가 이벤트를 합니다. 파격 이벤트인데요. 더 삼삼 1+1에다가 16병을 추가해서요 총 76병을 드립니다. 파격입니다. 6, 7년근 한 뿌리 입은 사포닌이 듬뿍 들어있는데요. 강원도 700고지 야생사냥 산삼 추출액이 들어있습니다. 1668에 3337로 전화하시고요. 야생사냥 산삼 추출액인데 0.1%를 위한 최고의 선물 나에게도 최고의 선물을 해보십시오. 특별한 경험입니다. 아침마다 한 병 드시면 완전히 세상이 달라집니다. 상담전화 1668-3337로 지금 전화하시고요. 파격 특가, 파격 이벤트 즐기시기 바랍니다. 이봉규 TV에서 푹푹 드립니다. 애국기업이에요. 주변에 선물 줘서 좋고 파격으로 3분의 1 가격으로 사시는 겁니다. 대박입니다. 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요즘에 계속 화제가 되고 있는 김사랑 씨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자, 우리 또 안녕하십니까. 이재명에 대해서 이제 우리 김사랑 씨가 쭉쭉 파고 있는데 네. 오늘 김성태가 이제 드디어 잡혀왔어요. 네. 김성태에 대해서도 이제 잘 알고 있죠. 네. 우리, 예, 김사랑 씨. 들어오면서 뭐 자기는 이재명하고 관계없다 일단 그러긴 그러는데 나무기도 들어올 적에 뭐라 그랬어요? 들어올 때는 들어올 때는 다 머리 풀어헤치고. 그러니까 들어올 때는 왜 머리들 풀어했죠? 그러니까는 내 요거 사진 하나 띄워보세요. 내가 이게 너무 웃겨가지고 요거 2개 사진 한번 지금 띄워보세요. 들어올 때는 왜 들어올 때 한번 머리들 풀어헤치고. 봐봐요. 요 나무기 들어올 적에 이 나무기 머리 들어올 스타일 때. 봐보세요. 이재명 지사요? 일단 아예 몰라요. 저때 일면식도 없어요. 그때 딱 저기 한 번 봤나 이러고. 근데 나중에 줄줄 불었지. 2010년도인가 뭐 그때 뭐 6월에 선거할 때 내가 현장에 있었던 것 같은데 이랬어요. 네, 이 그렇죠. 나무기 머리 스타일 봐보세요. 인물 났어요 요즘. 인물 났어. 다음 컷 한번 그다음에, 보여주세요. 예. 김성태 오늘 등장했죠. 얘 머리 스타일 봐봐요. 머리가 또 머리들이 왜 다 이래요? 걔들 똑같이 모르는데. 이거 모른대요. 전혀 모르. 모른대요 다들. 이때는 환장하겠어, 좋지. 진짜. 이제는 이제 들어올 땐 다 저래요. 들어올 땐 다 이러죠. 다 머리 다 풀어치고. 머리 풀어치고 모른대. 모른다 그래요. 그다음에 이제 그러면 얘네들 내가 이제 이거 추적한 지가 한참 오래됐어요. 이 조폭이 우리나라 역사에서 이제 어떻게 이렇게까지 크게 됐느냐. 네. 이제 이게 중요한 거잖아요. 그러게. 이거 한번 띄워봐 주세요. 기업을 그냥 네. 먹었어. 바다 이야기 김진태. 바다 이야기까지 가는구나. 바다 이야기 김진태 한번 띄워주세요. 여기 있네. 바다 봐보세요. 이야기. 여기서 뭐라고 됐냐면 바다 이야기. 음. 박영수 특검이 은폐를 했다. 허허 바다 박영수. 이야기하고 박영수하고 관련이 있네. 바다 박영수는 이야기. 또 지금 이재명 아이, 팀하고 관련이 그럼요. 있고. 이거 누가 얘기를 했었냐면, 당시 이제 강력부 검사였던, 여기 좀 올려봐 주세요. 올려주세요. 지금 이제 강원도지사. 강원도지사였던 이제 김진태. 김진태가 이제 강력부 수관이었는데, 수사지휘권을 뺏겨가지고, 박영수가 이제 가지고 가가지고, 그때 제대로 수사를 못했다. 그때 제대로 수사를 했었으면, 이게 이런 일이 없었을 텐데 박영수 특검이 바다 이야기 관련해서 은폐한 장본인이다. 이렇게 돼 있어요. 박영수가 바다 이야기를 덮었구나. 그러니까. 박영수가 덮었다고 돼 있어요. 그러면 바다 이야기하고 그러면 김성태하고 배상윤이가 무슨 관계냐. 이게 중요한 거잖아요. 그렇지. 바다 이야기에 김성태 한번 띄워주세요. 여기네. 2006년 바다 이야기 사태 때 검거 쌍방울 김성태 행적. 얘네 요 2006년 때요. 요 바다 이야기 때 다들 검거됐던 애들이에요. 바다 이야기. 박영수가 바다 이야기 덮었다고 그랬잖아요. 이 박영수 때 바다 이야기 덮을 때 얘네들이 이 바다 이야기 사태에 있었던 애들인 거예요. 요 바다 불법 도박. 그때 이제 돈을 엄청 먹은 아이, 거구나. 그럼요. 이때 당시 떼돈을 번 거 애들이. 아니 그래서 어쩐지 쌍방울이 간단한 기업도 아닌데 어떻게 그럼요. 조폭의 손에 넘어가지? 이거 보세요. 불법 대부업 이전에 불법 대부업은 왜 했느냐? 도박으로 떼돈을 벌어서 한 거예요. 그때 바다 이야기로. 그럼요. 2006년 도박 개장 전과가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이렇게 됐잖아요. 그 이후에 불법 대부업을 한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회사들 M&A 하면서 이제 먹기 시작한 거죠. 그럼 배상윤이는 그러면 어떻게 관련이 있나? 배상윤이 한번 띄워주세요. 야, 이 바다 이야기가 이 돈줄이었구나. 배상윤. 예. 배상윤은 배상윤이. 네. 배상윤이가 이제 알펜시아를 먹은 배상윤이 아니에요.
요거 최문순하고 관련돼 있는 광원도판 화천대유. 그게 이제 알펜시아죠. 알펜시아죠. 이 알펜시아가 배상윤이 거잖아요. 지금 예, 그쵸. KH 예. 필룩스의 배상윤이에요. 이게 뭐라고 돼 있냐면 쭉 올려봐 주세요. 올려주세요. 예. 강원도판 이게 화천대유인데 이게 쭉 더 올려보세요. 예. 이게 뭐라고 돼 있냐면 예. 더 올려봐 주세요. KH 필룩스의 배상윤 회장은 2007년 사행성 게임 바다 이야기 상품권 발행 유통에 손을 댔던 사람이다. 아. 이렇게 돼 있어요. 이렇게. 바다 이야기 상품권 발행 유통에 손을 댔구나. 네, 그런 KH. 조폭이에요. 그러면 김성태, 배상윤 다 바다 이야기. 바다 이야기 박용수까지. 박영수까지 바다 네. 이야기로 돈 벌고 그 돈으로 네. 돈이 이제 남아도니까 그걸로 이제 대부업하고 네, 그리고 대부업을 이제 기업 했는데 먹기 시작하고 M&A하고 이렇게 대부업을 했는데 어떤 식으로 대부업을 했냐면 아주 잔인한 대부업을 한 거예요. 얘들이 그냥 대부업을 한 게 아니에요. 어떤 식으로 대부업을 했냐면 예. 폭행, 감금은 기본이고 아 이자가 살벌하고 이자도 살벌하거니와 이자 안 내면 폭행, 감금은 영화에 기본이고 나오는 그거나 저 장기 뭐 야 또 돈 안 갚으면 장기 판다 이걸로 협박하고 이런 거예요? 이 귀 있죠. 네, 귀도 절단하고 그래요. 어이구 그건 이제 기사로 나와 있는 사태가 그래요 지금. 기사로 나와 있다고 그게. 예, 그럼 그 기사를 내가 한번 볼게요. 여러분들이 이 사건을 아시면은 좋은 게 뭐냐면 얘들이 무시무시하구나. 그냥 돈을 번 애들이 아니라는 거죠. 야, 무시무시하네. 아, 무시무시하게 돈을 번 애들이죠. 그러니까 그래서 무섭다는 거예요. 엄청나구나. 그럼요. 어떻게 귀를 절단해요? 그럼요. 돈 안 갚으면 그저 완전히 영화에 나오는 한 장면인데. 아유, 그럼요. 영화 요거 기사 하나 띄워주세요. 지금 영화는 하나. 그것도 아니구나. 요거 하나 띄워주세요. 음. 지금 보낸 거요. 청부 폭력 조직 6개파 27명 적발. 이게 1997년이에요. 이거. 97년 이게 누구냐면 예. 이 기사를 쭉 보면은 이거 보세요. 최근 경기 불황으로 중소기업들 97년이면 이제 IMF 때니까. 그럼요. 그때, 경기 불황. 중소기업들로 자금 사정이 악화된 중소기업들이 돈을 빌렸을 거 아니에요. 그렇겠네. 예. 납치를 해서 돈 안 갚으면 어이구. 납치를 해서 고문, 잔인한 수법으로 빚을 대신 받아내거나 채무를 포기하게 하는 속칭 해결사들이 대거 검거가 됐는데 여기 누구냐? 여기 봐보세요. 여기 이름 신영광파 부두목 배상윤. 아이고 거기 배상윤이. 여기가 이제 아까 알펜시아를 먹은 배상윤이가 나오는 거예요. 이렇게. 얘가 그때 당시 나이가 30살이었죠. 그럼 지금 몇 살이겠어요? 여기 97년도에 30살이었으니까. 알펜시아 먹은 게 그냥 우연히 일어난 것 같지는 않아요. 요때부터 같이 해가지고 그 불법 사채업을 하던 애들이니까 짬짬이 먹어가지고 요렇게 사채를 받아내던 애들이에요. 아주 잔인하게. 어떻게 했냐? 한번 봐보세요. 빚 2억만 지면 어떻게 됐냐? 안마시술소, 다세대 주택 등으로 끌고 다니면서 폭력을 휘두르고 내연의 초로부터 8천만 원 상당의 금품도 빼앗고 이거 좀 봐보세요. 이렇게 쭉. 와 무섭네. 그 부동산을 매도한다는 매매 계약서를 강제로 작성하게 하고 예, 영화에 나오는 그거네. 다. 좀 영화보다 더 하면 더 했지. 이거 봐보세요. 이거 좀. 빚을 변제하기 어려우면 어떻게 하냐면 며칠 동안 감금 상태로 끌고 다니면서 45구경 권총으로 위협하거나 권총까지 있어? 권총으로 위협하거나 무섭다, 이거. 야구방망이, 경찰봉, 강목 등으로 전신을 무자비하게 폭행했으며 심지어 칼로 어떻게 했어요? 귀끝을 도려내거나 물고문을 하는 등 극도의 잔인한 수법을 동원했던 것으로 밝혀졌다. 이렇게 해서 돈 버는 이게 애들이에요. 신문 기사 나온 거예요? 신문 기사예요. 한번 이거 봐보세요. 올려보세요. 좀 봐보세요. 언제 나온 거야 이게 언제? 97년도에 97년 조선일보에. 11월 달 조선일보에. 조선일보에. 아 97년 11월 17일 조선일보에 나온 거네 이게. 배상윤이에요, 이게. 아 여기에 배상윤이 있는 거네. 요렇게 잔인한 애들이에요. 97년이 가서 몇 년 전이지? 지금이 97, 2007, 2017. 20한 5년 전에 이렇게. 그러니까 그게 지금 그때 30살이었으면 40, 50, 한 58, 지금 한 50살 초반 정도 됐겠네요. 그때 30이었으니까. 50 중반. 50 중반 정도 됐겠네요. 그래서 이게 지금 쭉 보면 이 바다 이야기하고 지금 관련이 많이 있잖아요. 네. 그래서 내가 요거 바다 이야기를 간략하게 요거를 이제 적어놔 봤어요. 이제 바다 이야기 그리고 족보가 상품권. 어느 날 갑자기 발생한 애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97년도에 바다 이야기 때. 97년 때부터 이 기사가 난 거니까. 그럼요. 이게 어떻게 된 거냐면 2006년에 당시 국정원이 청와대에 보고한 보고서에 따르면 조직폭력파가 대부분의 사행성 게임장의 영업관리나
경품용 상품권을 장악하고 있었다고 그래요. 이거는 이제 당시 보고된 거예요. 전남 영광파 중간 보스 안모 씨가 상품권 발행액 3위 업체인 해피머니 상품권의 전국 유통망을 장악하고 있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얘 아까 그 배상윤이도 바다 이야기에 그 불법 도박에 다 관련이 돼 있는 거예요. 그리고 범서방파의 부두목은 하루 매출, 당시 하루 매출이 1억에서 5억 정도로 추정되는 카지노 2곳을 운영하고 있었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 당시 97년 입소인데 1억이면 큰 돈이다. 하루에. 예. 한 돈이 크네. 엄청 크죠. 당시 이제 사행성 업소들의 연간 시장 규모가 90조 원에 추정된다고 그래요. 90조 원. 90조. 당시에만. 어마어마하죠. 그 바다에 그때 사람 죽고 난리 나는 것도 우린 나는 그게 횟집인 줄 알았었어요. 하도 동네 많이 있어서 물고기 막 그려져 있고 그랬잖아요. 우린 그건 몰랐다니까요. 횟집인 줄 알았어. 그 횟집인 줄 알았다는 여자분들 많아요. 도박 안 하는 여자들 입장에서 그 횟집인 줄 알죠. 바다 이야기하면은 그러면 뭐 오락을 해봤어야 알죠. 또 그들의 탈세는 이제 8조 원으로 추정되고 있다고 그래요. 그때 당시에. 성인 오락실이 2만여 개에 50조 원 사행성 PC방, 1만여 개에 이제 36조 원의 불법 카지노바 등 500여 곳이 2조 원의 시장 규모만 90조 원에 달한다.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특히 이제 불법 환전. 이때도 불법 환전이 있었던 거예요. 지금 얘들이 있는 불법 환전이 하루 이틀 사이에 벌어진 게 아니에요. 특히 이제 불법 환전 등을 통해 성인 오락실이 연간 4조 5천억 원, 사행성 PC방이 4조 3천억 원의 세금 탈루 소득을 올려 총 탈세만 이제 8조 원 정도로 이제 추정됐고, 조폭이 영업장 관리나 상품권 배급 등을 장악해 자금 활동 수단으로 악용되고 있었다. 이때부터 상품권 하면 이재명이고 또 상품권 하면 조폭이잖아요. 이때부터인 거예요. 바다 이야기 이전에도 이제 성인 오락실에 뛰어든 조폭은 뭐 있었지만 그때만 하더라도 조폭은 이제 그런 유흥업소나 건설 쪽에 비해 수익이 많지 않아가지고 그런 쪽에 가는 거는 이제 푼돈으로 생각을 해가지고 좀 깔보는 경향이 있었다고 그래요. 근데 이제 조폭이 성인 오락실 사업으로 뛰어들게 한 결정적인 게 바다 이야기 열풍이라는 거예요. 당시 성인 오락실에 손 안 댄 조폭이 없으며 정부가 조폭에게 일자리를 주선한 셈이라고 이제 꼬집을 정도였다고 그래요. 그리고 주목할 만한 것은 이때부터 그 업소 뒤를 봐주면서 보호비를 갈취하던 예전과 달리 이때부터 직접 업소를 운영하거나 기계 제조사의 투자에 지분까지 이제 엄청나게 챙겼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 당시 사행성 게임장의 확산은 오락실 영업이 허가제에서 등록제로 바뀌고 PC방도 허가제에서 자유업으로 규제가 완화된데 이제 기인한다 이렇게 됐어요. 2006년 당시 이제 상품권 국내 물량은 연간 30조 원으로 추정했으며 실제 물량은 이보다 10배 많은 300조로 추정했다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바다 이야기 파문 배후에는 상품권 발행업체 선정 때부터 오락실 인허가까지 조폭들이 정권 실세들과 결탁해 있다는 주장이 되기도 왔다. 지금하고 비슷하지 않아요? 그러네요. 지옥 카페하고 뭐 제명이하고는 연결 없을 것 같아요. 막대한 자금이 이제 조폭들의 손을 거쳐 정관계 로비 자금으로 흘러갔을 것이라는 설도 파다했다. 그 지금하고 거의 비슷한 것 같아요. 당시 이제 상품권을 발행하는 19개 업체 대부분이 조폭과 연계되어 있고 일부 상품권 업체의 경우 지역 내 배포 총판권까지 다 조폭들이 장악한 것으로 이제 알려졌었다고 그래요. 그리고 이제 상품권 발행업체 영업권과 지역 내 총판권, 성인 오락실 영업권, 상품권 환전소로 이어지는 자금 순환 구조를 조폭들이 장악을 해서 막대한 이익을 이제 그때부터 보고 조폭들이 연간 4조 원이 넘는 수익을 올리고 있는 걸로 추정된다. 그때 당시에. 그때 당시에는 이제 그렇게를 했다라고 하더라고. 상품권의 이제 이익이 이제 막대하다 보니까 전남 광주를 거점으로 하는 오비 행동대장 장모 씨가 상품권 본사 임원을 맡고 있는 것도 당시 파악됐었고, 이게 전남 영광파가 이때부터 나와요. 아까 배상윤이가 전남 영광파 조폭이잖아요. 전남 영광파는 이제 전남 영광에서 세력화해서 서울로 올라온 조직인데, 그 검찰은 영광파가 1990년대 말 서울 종로동에 성인 오락실이 처음 생길 때부터 딱지 상품권의 사업을 시작했고 이후 경품권 상품권에까지 손을 댄 것으로 보고 있다.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게 배상윤의 정적 일지하고 똑같이 이제 돼 있어요. 왜냐하면 내가 이제 배상윤 거로 내가 하나를 지금 띄워드릴게요. 배상윤이 그렇게 해서 이제 돈을 번 다음에 어떻게 해서 돈을 벌었냐면
이제 아까 이제 그 배상윤이 이제 쌍방울 주식으로도 벌기 전에 사회행성 바다 이야기, 얘도 바다 이야기로 이제 그다음에 대부업하고 대부업하고요. 그다음에 기업을 그렇죠. 먹는 거네. 그러면서 이제 2006년 이제 바다 이야기 당시 이제 이때 당시 박형준 의원 그때 한나라당 의원이셨나봐요. 네. 이분이 지금 부산시장이죠. 네, 박형준. 예. 성인 오락실에 일본 빠친코 자금이 국내로 들어왔을 가능성을 제기를 했었어요. 이때 당시에. 일본 야쿠자와 부산 조폭의 연계성도 제기를 했었고, 이제 그때 당시에 이제 막 얘기를 많이 했었나 봐요. 그러다가 이제 국정원 내부 보고서에 따르면 상위 조폭이 일부 상품권 발행업체 보호와 유통관리 명목으로 유통망을 장악하고 총판 시장을 통해서 불법 자금을 조성하고 이 자금으로 지방의 조폭까지 관리를 했었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때 당시에서요. 그리고 당시 수원에서는 상업화 두목이 차명으로 이제 오락실 수익도 이제 관리했었고, 그 부산에서는 신 20세기파와 서면파가 성인 오락실을 운영하다 검거됐었고, 이제 당시 이제 그 영상 등의 위원회 등 게임 심의 과정에서도 이제 조폭들이 로비와 협박이 계속 있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업계에 따르면 조폭들은 영등이 심의 때마다 이제 위원들을 향해서 협박이 잦았으며 모 게임 업체 심의를 하던 날 조폭들이 도열해서 위협하기도 했었다는 거예요. 이제 이게 상품권하고 연결이 되기 때문에요. 업자들은 상품권 발행업체 선정에 힘써달라는 청탁과 함께 이제 비협조적인 국회의원이나 보좌관, 문화부 공무원들인데 밤길 조심해라. 너 몸 조심해라. 이 협박을 그때 당시 서슴지를 않았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게 어마어마한 이제 돈을 벌어들이는 이제 그런 관계다 보니까. 그러다 보니까 나중에는 이제 공무원과 업주와의 유착 관계도 심해지고, 검찰, 경찰, 구청에 정기적으로 이제 상납하는 자금이 이제 막대해지는 거예요, 이제. 그래서 당시 공무원들이 단속 정보 제공으로 이제 묵인을 해주거나 막 이렇게를 했었다고 그래요. 이게 이제 계속 늘어나가지고, 상품권하고 이제 조폭하고 이때부터 관련이 이제 깊은 게 이제 된 거죠. 그러다가 이제 어떻게 됐냐. 얘들이 이제 상품권으로 돈을 벌고 불법 대부업으로 이제 돈을 벌면서 이제 나중에는 회사를 이제 먹기 시작을 하는 거잖아요, 이제. 그러면서 얘들이 이제 어떻게 되냐면은, 지금 조폭이 그냥 조폭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제 예전에는 이제 조폭이 이제 유흥업소를 기반으로 한 1세대 조폭과 건설업 주변에서 활동하는 2세대 조폭, 그리고 지금 현재의 조폭은 기업형 금융시장으로 진출하는 제3세대 조폭으로 이제 진화해 나가고 있는데, 이게 지금 쌍방울과 지금 KH 필룩스의 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옛날에는 이제 나이트클럽이나 건설 이권으로 이제 먹고 살았었는데, 그 다음에 이제 이 조폭들이 이제 서울로 올라와가지고, IMF 시작 때부터 불법 사채업자들의 이제 해결사 역할을 하다가, 떼인 돈 받아줍니다. 그거를 하다가 이들을 따라가지고, 이거 보면 돈이 돼. 나도 좀 불법 사채해볼까? 이제 이렇게 됐나 봐요. 그러다가 이제 돈을 많이 벌었잖아요. 그러다가 이제 제3세대 조폭은 합법을 위장한 기업형 조폭이 되는 거예요, 이제. 2014년 검거된 범서방파의 김태촌의 양아들인 김재현 씨의 사례에서 보면, 그는 이제 기업 인수 합병, M&A 전문 브로커 최모 씨 등과 함께 위조 지폐 감별기를 생산하는 S사를 인수를 해가지고 이때부터 우량 기업을 이제 인수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기업 주식을 담보로 사채업자에게 돈을 빌려준 뒤 최대 주주에게 인수대금을 주고 경영권을 넘기는 이제 방식으로 이제 이렇게 계속 이제 늘어나는 거죠. 그러면서 최근 이제 조폭은 이제 합법을 위장을 하지만 폭력과 협박이라는 본질은 이제 변하지가 않는다는 거예요. 조폭이 뭐 의리나 뭐 무슨 명분이 어디 있어요. 오로지 돈을 따라 움직이는 건데요. 그러면서 2000년대 초반에는 부동산 폭등, 금융시장 활성화, 벤처 투자 열풍으로 기업 인수 합병 등 주가 조작으로 막대한 이득을 이제 이렇게 하면서 얻은 거예요. 그런데도 아직까지도 조폭의 주 수입은 대부분 성매매, 도박장, 마약, 사채, 금융, 이 고전적인 사업을 여전히 이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이걸 하려고 해도 어쨌든 돈이 필요한 거니까는요. 그래서 요즘의 조폭들은 뭐냐면, 김성태도 그러잖아요. 막, 내가 무슨 조폭이냐고. 나 회사 사장이라고 하는 이유가 뭐냐면, 얘들은 이제 수사기관의 감시를 따돌리기 위해서 이제 사업에 바지를 내세워요, 이제. 지분 투자 방식을 선호하고. 그러면서 이제, 얘들의 이제 지금 2012년 지하 경제 가운데 121조 원이 조폭이 주도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121조? 121조 원요. 야,
그럼 무슨 뭐 어떻게 되는 거야 이거? 이거 조폭 세상이에요, 좀. 이게 비교를 이제 아까 박영수 같은 이제 그런 검사들이 봐줘서 그렇죠. 95조에 이르는 불법 사행 산업을 비롯해가지고 주식시장 교란까지 전부 이제 조폭이 이제 다 하고 있고, 그 다음에는 도박 같은 것도 이제 해외로 이제 법망을 피해가지고 큰 수입원이 불법 도박 사이트이기 때문에 이제 필리핀이나 중국 등으로 이제 가고, 규모가 있는 조폭의 경우 도박 자금 사업도 많이 한다는 거예요. 왜냐면 이게 이재명과 유착 의혹이 불거진 성남 국제 마피아도 그 2013년부터 2014년까지 스포츠 토토를 개설해 1년 사이 매출만 382억 원에 달했었어요. 그리고 이제 이게 이제 엄청나게 이제 돈을 많이 버는 이제 황금 시장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폭들이 이제 이렇게 직접 사이트를 이제 운영을 하질 않아요. 왜냐하면 자기가 이제 걸리면 형량이 이제 무겁기 때문에 바지 사장을 고용을 많이 한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제 건축이라든지 이런 쪽으로 해가지고 조폭들이 계속 이제 크면서 조폭이 진화하다 보니까 자금 추적도 굉장히 어렵다고 그래요. 과거에는 단순하게 사채업을 통해서 돈을 조달했다면 지금은 금융권이나 펀드를 이용하기도 하고 코스닥 업체에 실제 자금을 투자하는 척도 하고 뭐 채권 형태로 가지고 있다가 뭐 나중에 매각하면 그만큼 자금 추적이 이제 어려워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제 굉장히 이제 어려워지는 이런 형태가 오면서 지금 이제 얘들도 이제 기업형으로 이제 나가고 있는데, 이 문제는 얘들이 조폭이 이렇게 클 수 있는 거에는 지금 조폭을 비호해주는 이제 세력이 있을 거 아니에요. 네. 그게 얘들이 이제 그 검찰이지 뭐. 형사들 뭐. 그러니까 지금 뭐 박영수 쪽에 뭐. 지금 뭐가 나왔냐면은 그 지금 쌍방울의 김성태가 그 자기의 그 뭐라 그러죠? 그 회사를 유지하기 위해 가지고 그 검사 라인 있죠, 특별하게. 네. 검사 라인을 지금 어마어마하게 그 사회 이사로를 두고 있어. 한 10여 명 가까이를. 네. 검사 출신들을 사회 이사로 다 박아놓는 거죠. 그렇죠. 특수통 검사 라인을요. 그것도 하필이면. 왜냐면 그 특수통 검사를 근데 또 특이한 게 뭐냐면 그 박영수가 있죠. 박영수가 강력부 검사가 아니에요. 금융특수부예요. 이렇게 맞아떨어지는 부분들이 굉장히 많은데 박영수가 어떤 일들을 많이 해서 바다 이야기만 지금 은폐를 한 게 아니에요. 뭘 은폐를 했었냐면 제가 이거를 읽어드릴게요. 야, 박영수가 난 이렇게 지저분한 일들을 많이 하고 있었던 줄은 몰랐는데, 슬롯머신 대부 정덕진 아시죠? 네, 정덕진. 예. 슬롯머신 대부 정덕진이 이제 옛날에 이제 건설업자 이모 씨하고 금전문제로 다퉜었나 봐요. 근데 이제 이 씨가 이제 정덕진을 횡령동으로 고소를 당해요. 정덕진한테. 근데 1심에서 징역 2년, 2심에서 집행유예로 풀려났는데, 네, 이 사람이 이렇게 보니까 정덕진이 자신의 공판에 출석한 증인들에게 위증을 교사를 했다, 이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정덕진을 고소를 했어요. 근데 정덕진의 위증 교사 혐의가 무혐의로 종결이 된 거예요. 근데 이제 알고 봤더니 정덕진을 변호했던 자가 박영수인 거예요. 야, 거기도 박영수가 나와. 박영수인 거예요. 박영수가 이 고리를 잘 생각해봐야지. 박영수는 조폭하고 친할 수밖에 없는 게 뭐냐면 바다 이야기 덮은 게 박영수라고 그랬죠. 그렇죠. 바다 이야기 불법 도박 아니에요. 지금 봐봐요. 정덕진 뭐예요? 슬롯머신 대부예요. 슬롯머신 대부의 변호를 했던 게 정덕진인 거예요. 그 박영수죠. 박영수지. 그래서 이 사람이 나중에는 어떻게 생각까지 했냐면, 이거에 이제 화가 나가지고 정덕진이 박영수를 선임한 후 정관예우로 자기가 이제 패소했다 생각을 해가지고 앙심을 품어가지고 2015년 박영수의 그 법무법인을 쫓아간 거예요. 그래가지고 뭐를 했냐면 칼을 휘두른 거야. 누가? 정덕진한테 패소한 사람이요. 아, 정덕진한테 패소한 사람이. 그래서 이제 그 패소한 사람이 여기 이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제, 그래서 박영수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제 칼빵이 맞는 거죠. 요거 이제 한번 보여주세요. 박영수도 칼빵 맞은 적이 있어요? 예, 그렇죠. 요거 한번 보여주세요. 이게 그런 놈 보내주다 보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지금 기사 보내준 거 한번 보여주세요. 이 사건, 그러니까 이게 그런 도박의 그 대부를 지금 내가 보냈거든요. 그 기사 한번 보여봐 주세요. 박영수가 칼빵 맞은 거 잘 모르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잘 몰라요, 사람들. 아, 이게 무슨 엄청나고. 지금 보낸 거 한번 띄워봐 주세요. 박영수. 그게 이제 슬롯머신 대부 정덕진을 구속했던 거는 모래시계 홍준표잖아요. 네, 모래시계. 근데 그걸 변호해 줬던 거는 박영수인 거예요. 그 모래시계에서도 보면 정덕진이 그 옆에 항상 있는 변호사가 이거 봐보세요. 있는데. 슬롯머신 대부
정덕진과 건설업자 이모 씨가 금전 문제로 다퉜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좀 봐보세요. 박영수가 나오네. 슬롯머신 이게 정덕진의 사건을 맡았던 자가 박영수인데 박영수. 이제 이 씨는 정덕진이 박영수를 선임한 후 정관예우로 내가 패소했다 생각을 해서 2015년 박영수에게 흉기를 휘둘러서 이제 징역 6년형을 받는 거예요. 정덕진이 누구냐? 1980에서 90년 슬롯머신의 대부였었다 이렇게 됐잖아. 얘도 잘 나갈 때게 호텔 5개와 슬롯머신 업장을 9개를 가질 정도로 이게 어마어마한 규모의 슬롯머신 대부였었죠. 요 쭉 올려봐 주실래요? 요 이제 정덕진을 이제 그때 당시에 잡아 넣었었던 거는 이제 그 홍준표죠. 보통은 봐봐요. 사회적으로 지탄받거나 떳떳하지 못한 의뢰인의 사건은 수임을 피해야지 되잖아요. 그렇지. 근데 이거를 박영수는 맡았다. 박영수는 이거를 맡은 거예요. 바다 이야기는 왜 덮었겠어요? 돈 되는 사건에만 다 끼어드니까 이 지랄이 난 거 이런 거는 아니에요. 또 돈이 엄청나게 되는 거죠. 어마어마하겠죠, 이게. 변호를 안 맡으려고 그러는데 많으면 엄청 뭉탱이 돈 그렇죠. 갖다 줘야 맞는 거지. 슬롯머신의 대부자 검은 자금이 어마어마하게 흐르는 건데 그래서 얘네들이 클 수 있었던 데에는 이제 누가 있었느냐 그 뒤에는 이제 내가 볼 적에는 우리는 이제 박영수 같은 검사들이 이제 많이 비호를 해줬기 때문에 클 수 있었던 것이지 안 그러면 이게 어떻게 자기네들이 이제 클 수가 있겠냐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제 우리 윤석열 정부에게 이제 당부하는 그런 애가 하나 썼어요. 이제 뭐라고 썼냐면 윤석열 정부는 이제 국민만 보고 가라. 대장동 50억 클럽 박영수부터 구속하라. 이제 이거를 쓴 거예요. 단군 일의 최대 부패 대장동 사건의 시작과 끝에 등장하는 인물이 조우형이에요. 이자는 천화동인 6호의 실제 소유주로서 282억 원 배당을 받은 자예요. 조우형이가 누구냐면요. 박연호 전 부산저축은행 회장의 친척이에요. 그래서 2009년 부산저축은행에서 1115억 원을 불법 대출 받아가지고 이 불법 대출 받은 돈이 대장동 사업에 흘러 들어온 거예요. 이 돈이요. 그런데 이거를 시작 불법 대출 혐의로 이제 계속 했었는데 박영수로 이 사람이 변호사로 선임을 한 거예요. 조우영이가. 거기도 또 박영수. 여기에도요. 이게 돈 되는 데는 박영수가 다 껴있다니까요. 조우영이가 박영수를 선임해가지고 얘는 입건도 안 되는 거예요. 그때 당시에. 이런 막대한 불법 대출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조우영이는 그때 누구를 통해서 박영수를 소개받았다고 돼 있냐면 김만배를 통해서. 그러면 어마어마하게 오래된 사이들이에요. 김만배하고 박영수는요. 그리고 또 이제 조우영이가 2014년 남욱이 조성한 이제 50억이 이재명 시장 선거 비용 및 대장동 로비 자금이라는 문건에서 대장동 관계자로부터 남욱에게 돈이 전달될 때 얘가 이제 전달책 역할을 했어요. 조우영이가. 근데 정진상이 구속될 수 있었던 거는 조우영의 진술이 있었기 때문인 거예요. 정진상의 구속영장에서 정진상의 뇌물수수와 지분 약속 사실을 진술한 사람이기도 해요. 그래서 그 후 유동규하고 남욱도 같은 진술을 해가지고 정진상이 이제 빵에 들어갈 수 있었죠. 남욱, 정영학, 김만배 등이 수사를 받는 것과 달리 조우영이는 피의자로 입건된 적조차 없어요. 이거 너무 신기한 일 아니에요? 1115억의 불법 대출을 받았던 놈인데 얘가 이제 부산저축은행의 회장하고 이 친인척인 거예요. 검찰은 그러면 왜 아직까지 조우영을 수사하지 않느냐. 그 이면엔 그 윤 대통령과 박영수 전 특검의 특수한 관계 때문에 좀 불편해서 그러지 않는 것인가. 그 오해를 살 수 있지. 오해를 살 수 있다는 거죠. 그거 정리해야 돼요. 정리 안 하면 그래서 이제 이게 2022년 3월 이제 오마이뉴스에 따르면 윤석열 후보가 대장동 50억 클럽 멤버로 알려진 박영수 특검과의 인연이 20년 이상이라고 그래요. 그렇겠죠. 96년 강릉에 초임검사로 부임했을 때 당시 강릉지청장이 유국현 씨였나 봐요. 박영수하고는 이제 형제 같은 사이였었나 봐요. 그래서 이제 박영수가 강릉에 종종 놀러 오면 강릉지청장 유국현은 이제 근데 밑에 있었던 이제 총각이니까 야 너 나와라 이러면 이제 윤석열을 대동해서 박영수를 만났대요. 그렇게 해서 친해진 해당 모임이 20년 가까이 됐다고 그래요. 그러면서 대장동, 쌍방울, 부산저축은행 등 대한민국 모든 거대 범죄 조직의 뒤를 봐주고 호의호식하는 조직 중에 검사 조직을 빼놓을 수가 없고
그 중에 윤석열과 20년 넘는 관계인 박영수 특검을 빼놓을 수가 없다 이거예요. 대한민국을 뒤흔든 바다 이야기를 은폐한 자가 박영수 특검이었다고 아까 김진태 전 의원이 폭로했었던 적이 있고, 대장동 사건 곳곳에 조폭만큼이나 많이 거론되고 관여되는 자가 박영수 특검인 거예요. 박영수는 아까 얘기를 했듯이 이제 박연호 전 부산저축은행 회장의 인척인 조우영이 부산저축은행 자금 1,115억 원을 불법 제축 받은 사건을 변호했었고, 또 박영수는 이제 2014년 자신의 법무법인 강남 사무실에서 그 대장동 일당인 정영학 회계사와 정민영 변호사 등을 만나 대장동 사업 공모를 하고, 거기에 또 5억을 이제 자기가 이제 또 대잖아요. 그 대장동 사업 초기 박영수는 김만배 계좌로 5억을 이체를 해요. 그리고 2015년에서 16년 사이에는 특검에 임명되기 전까지는 화천대유 고문으로 활동을 해요. 박영수 딸은 화천대유에 근무해서 11억 원을 받은 것도 모자라서 대장동 아파트를 비정상적으로 분양받은 혐의로 지금 검찰에 송치가 돼 있어요. 또한 박영수 딸은 화천대유에 근무하면서 대장동 원주민들이 정착비 지급 요구가 불거졌을 적에 이제 2019년 원주민들의 소송 제기를 무마하고 소송 취하를 유도하는 녹취록도 터졌었어요. 박영수의 딸의 말만 믿고 소송을 취한 원주민들은 정착비조차 받지를 못했다고 그래요. 또한 박영수 아들은 박영수의 친척인 대장동 분양업체 더감에 근무 중이고, 박영수 친척인 대장동 분양대행사 더감 이기성은 화천대유가 시행사를 맡은 대장동 5개 블록 아파트 독점 분양권을 이제 얻은 거예요. 박영수 친척 더감 이기성은 김만배를 통해서 100억까지 받고서 논란이 되자 채무라고 이제 둘러댄 거예요. 이런 식으로 모든 거에 지금 박영수가 연루가 되어 있는 거예요. 대장동 50억 클럽에 곽상도 박영수가 같이 이름이 거론되는 이유는 내가 생각한 거예요. 이거는 2002년에서 3년 사이 서울지방검찰청에서 특수 2부 3부에 그들이 동고동락을 했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당시 이제 그 SK를 조지던 시절에 박영수는 2부 부장, 곽상도는 이제 3부 부장을 했었다 이렇게 된 거예요. 정리해 주세요. 예. 너무 다 읽지 말고. 예, 그렇게 해서 이제 지금 제가 봤을 적에는 윤석열은 이제 대선 때부터 이제 지금까지 국민만 바라보고 가겠다고 했으니까 이제 윤석열의 이제 집단은 이제 검사 집단이 아니다 이거예요. 윤석열의 집단은 이제 국민이기 때문에, 그러니 윤석열은 이제 대한민국 국민을 보고 이제부터는 모든 범죄와의 전쟁을 시작하되 가장 우선시되는 것은 이제 박영수부터 구속해가지고 국민을 불안에 벗어나게 해달라. 이제 요거예요. 저 요점은. 이 윤석열 대통령과 박영수 특검 사이에 뭐 친한 건 있겠죠. 그러나 윤석열 대통령은 이제 깨끗합니다. 왜냐하면 김건희 여사하고 결혼할 때 전 재산이 2천만 원밖에 없었다니까. 그렇죠. 박영수처럼 지저분하게 돈 먹은 사람이 아니에요. 그럼요. 그리고 그러니까 당당하게 지금 나 이렇게 수사할 수 있는 거니까 지금 박영수도 수사가 들어가야 됩니다. 안 들어가면은 오해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박영수부터 처구 권순일 뭐 이런 식으로 쭉쭉 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김사랑 씨가 잘 정리해 주셨네요.